이제부터 국내 정치권 소식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계엄 1년을 정확히 하루 앞두고요. 정청래 대표가 어제 2차 특검 카드를 꺼내려 하고 있고, 이걸 국민의힘은 여당이 대놓고 내란몰이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최근에 정교 유착 논란이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잖아요. 헌법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은.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에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고 일본처럼 해산 명령을 검토할 수 있지 않냐. 법제처가 검토하겠다라고까지 화답을 했는데, 저 메시지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12.3 겸 1주년 앞두고 굉장히 아주 강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요, 굉장히 신중해야 될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에 예.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통일교 재단, 예. 세계 뭐 종교 연합 재단인가요? 거기가 지금 일단 법원에서 1심에서 종교 재단에 대한 일단 법인에 대한 이제 해산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2022년도에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이제 당시에 이제 살인 사건을 두고서 사실 그때 이제 배후, 즉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많은 헌금을 걷는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제 했는데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통일교 이 한학자 총재가 이제 이 정치 자금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에 줬던 거, 뭐 그다음에 로비를 했던 거,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지금 이런 것대로 처벌해야겠죠. 예. 당연히 어떤 뭐 불법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다고 해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일본의 저 같은 그런 사례와 더불어서 과연 종교 자체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해산할 수 있느냐? 예. 이건 좀 더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봐요. 최근에 뭐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종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성추행이나 등등 뭐 그다음 교주에 대한 문제 등등 예.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예. 그다음에 종교 단체를 그렇다고 해서 해산하는 문제, 이거는 저는 상당히 어떤 이 헌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저것도 없이 그냥 공개되는, 저게 생중계가 됐습니다. 예. 저런 발언으로 대통령이 불쑥 던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종교의 문제에 대한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저런 것은 너무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 말 맞다나 사실 일본에서는 종교단체 해산 명령 사례가 있긴 합니다. 뭐 이 95년과 2002년, 가장 최근에는 또 아베 전 총리 살해 혐의, 옛 통일교, 모친 고액 헌금 논란. 최전봉 교수, 네. 종교인이기도 하시니까 이게요. 실제로 뭐 안 되면 일본처럼 해산할 수도 있다라는 대통령의 지도자의 언급이 특정 뭐 하나자 총재든 뭐 신천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법 처리 대상이 됐을 때 단죄하는 것과 그 종교 재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는 정말 구별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대통령이 분명히 재단법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종교 단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일반 교회들은 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예. 법인으로 안 돼 있고 다 그냥 일반 교회들이에요. 법인으로 등록 안 한 상태고요.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단법인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유지 예. 재단. 이렇게 돼 있어 재단법인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한학자 총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통일교가 뭐 현안 관련해서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노비를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행위를 했던 것이 한학자 총재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고요. 그게 재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해산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될 건 재단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기독교 같으면 소수
소수의 예를 들어서 교단이나 이런 데서 뭔가 재산 관리를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경우는 있어요. 예. 그러나 각각의 교회들이 예. 재단으로 돼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재단을 만든 통일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아시는 교육, 언론, 뭐 기업, 그리고 문화예술 이런 걸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사업적인 부분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뭐 교회나 뭐 개별 교회들이 종교 활동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건 예.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재단 범위란 범위 내에 있는 조직이라고 보면 아마 통일교가 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한 부분, 정치적으로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라는 것이지 일반 교회들의 종교 활동 자체를 탄압하거나 억압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 논평 취지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새로운 내용도 알게 됐는데 다만 그렇게 이제 뭐 주석을 달아서 부연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있으면 종교, 뭐 해산 혹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제 직급에 맞는 이제 단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그런 메시지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최진봉 있죠. 교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정혁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이 통일교라가 얘기가 나와서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통일교 지금 아마 대통령 머릿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던 게 바로 이 한학자 천재와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 후원금 전달 의혹, 뭐 권성동 의원 관련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통일교가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도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특검에 민주당이 후원 부분은 빼고 기소했다. 그럼 뭐냐, 민주당은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예. 정교 분리 원칙도 되어 있지만 그런데 정치자금법 보면요. 31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예. 정치자금 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치자금 누가 받습니까? 정치인들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누구라도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치인인데 돈을 받을 때 이게 통일교 법인 돈이다 이렇게 하면서 받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받는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알았든지 아니면 주장하든지 내가 받는 돈 다 이거 개인 자금으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의 전현직 지자체장, 지금 시장도 계시던데 예. 그런 분들도 다 통일교 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돈을 법인 자금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진짜 개인 자금으로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 수사는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거는 뭐 개인 자금일 테니까 이거는 뭐 기소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누가 봐도 선택적 기소라고 비판받아 마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정 변호사님, 근데 이제 진짜 그 얘기처럼 특검 얘기 아까 지나갔던 자막 중에 개인적 일탈이다. 그래서 민주당 쪽은 이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일탈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소 안 했다는 게 아예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은 민주당 관련해가지고도요. 그 자금이 뭐 돈에 꼬리표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 들어간 돈도 다 개인 명의로 들어갔을 거라고요. 예. 그렇지 않고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너무나 명백해 지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똑같은 잣대로 민주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민주당은 수사를 해봤더니 역시 이건 개인 자금이 확실하다. 개인이 낸 거지 통일교 신자가 낸 거지 통일교 법인이 낸 것이 아니다. 예.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불기소를 해야지 어떻게 한쪽에 대해서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기소를 하나.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김진욱 대변인, 특검에 민주당 봐주기 아니냐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법의 잣대를 가지고 법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특검이라고 본다면 예. 지금 특검에서 나름 민주당의 그 기관장들 또는 몇몇 정치인들에게 그 통일교 측에서 정치 자금을 기부한 것,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성격의 파악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성격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그 통일교와 관련된 분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판단을 특검 측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직적인 활동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아마 특검에서의 기소의 기준.
기준점이었다고 본다면 좀 국민의힘의 이 특검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이 통일교 측에서의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이렇게 기부가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직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걸 입증할 만한 알겠습니다. 증거 능력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의 선택적 기소 아니냐라는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아까 대통령이 종교 해산, 재단에 관련된 뭐 종교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아까 야당에서는 지금 집권 여당이 본격적으로 내란몰이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이 이른바 내란 재판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나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상대를 겨눴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나치 특별재판부구나. 나치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윤석열이 나치예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윤석열이 나치예요? 한마디로 본인들의 반대하는 세력들은 신속하게 처벌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나치 특별재판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도 더 강해지고 있죠. 군사 쿠데타를 기도한 국가 권력, 나치 전범처럼 독일 과거 사례처럼 영원히 처벌해야 된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내란 특별재판부 넘기는 건 법 체계를 흔드는 바로 나치 특별재판부와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강대강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냐면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거 김병기 원내대표 아이디어던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미 뭐 3-4개 특검이 있는데 더 특검을 하겠다는 말과 별개로 아예 계엄 당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국가기념일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민주당은 그냥 자기들이 정하면 다 그대로 그냥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지금 발언이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 자,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그 탄핵 결정문에 보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을 명백하게 인정하면서도 그걸 일으켰던 특히 이제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들도 동시에 지적을 하고 또 국민적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지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일 날 대통령이 해야 될 이야기는 뭘까요? 결국 이런 상처들을 극복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저는 대통령의 다운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날 나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상속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 지금 사실은 특검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더 심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은 야당의 존재는 아예 인정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 12월 3일 글쎄요 이제 이 민주화운동 기념일 이게 민주화운동 기념일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계엄을 막았던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다음에 사실은 기념일을 지정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내고 이걸 다 추진하겠다? 추진하면 그거 결국 되는 거거든요. 그냥 민주당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뭐 기념일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내년 상반기까지 어쨌든 내란 몰이를 하겠다는 속셈 아니냐라는 게 야당 시각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내란 몰이라고 뭐 야당에서 그렇게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검에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2차 특검 문제는 민주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게 1차 특검이 완벽하게 다 끝나고 나서 그게 미진하다고 하면 2차 특검을 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뭐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온 국민들이 함께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도 들어와서 함께 막았고요. 그 내란 친위 구테타를 일으켰던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이 나서지 않았으면 못 막았습니다. 국회 의사당 본당에요. 본회의장에 만약 본회의장 근처에 우리 국민들 없었으면 막았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잘했지만 저는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니까 저는 뭐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화의 어떤 한 획을 그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었다. 특히 국회에 와주셔서 군인들과 맞서면서 끝까지 국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점에서도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보통 기념일을 하는 데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만 사회적 공감대 찬반이 너무 엇갈린다면 그 기념일 자체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공론화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당연히 정치권에서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분자 다 강행 처리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종교해산 관련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이었습니다.